질문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밸런스 게임 진행해보겠습니다. 아, 밸런스 게임 먼저 해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치 고객 응대하기 대 다짜고짜 화내는 민원인 응대하기. 이거는 제가 저희 직원분들한테도 질문 막 한번 다 같이 여쭤봤거든요. 만장일치로 주치자를 선택하기로 골랐습니다. 사실 이 주치자분들은 저희가 살살 달래드린다고 해야 되나? 상황이 좀 유연하게 하면 집으로 잘 걸어가세요. 하시는데 이제 다짜고짜 화내시는 분들은 이미 화가 차 있는 상태셔서 저희가 어떻게 말씀드려도 약간 귀로 안 들으시려고 하시는 경향이 있으시기 때문에 주치자분들을 조금 유연하게 말씀을 들어드리고 보내드리는 게 더 빠르고 해결 방법이 쉽다라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열차 지연으로 몰려드는 문을 응대하기 대 길 잃은 승객 열차 동시에 하기. 이것도 제가 저희 직원분한테 같이 질문을 드렸는데요. 네. 열차 지연으로 민원 들어온 승객들 상대하기가 압도적으로 꼽혔습니다. 이게 더 나은 거예요. 네, 나는 선택지. 이유는 길 잃은 승객들이 10명이 온다 하면은 이분들이 다 어디로 가시고 싶어 하는 건지 파악을 해야 돼요. 근데 열차가 지연이 된다? 사실 연구실 안에서 방송만 켜고 열차가 지연되고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면은 10분이 다 들으실 거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저희는 열차 지연으로 민원하는 승객들 응대하기로 골랐습니다. 아, 네. 첫 번째로 선배님 간단한 자기소개와 현재 담당 중인 업무에 대해 설명해볼게요. 네, 저는 코레일 네트워크스 소속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18학번 소비자생활문화산업학과 졸업생 한정희입니다. 저는 2025년도 하반기 공개 채용을 거쳐서 현재 발령받은 역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철도 이용 안내랑 역사 내 시설물 점검 관리, 부정승차 단속과 같은 포괄적인 다양한 업무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선배님 학과가 소비자 생활 문화 산업학과인데 이 학과를 나오셔서 연구원으로 직무를 정하게 된 그런 과정이 있어요. 저는 학교를 다니던 당시에도 사실 저희 소비자 생활 문화 산업학과의 다양한 수업 트랙 중에서 마케팅이랑 서비스 경영과 관련된 생활 문화 산업 트랙을 중점적으로 관심 있게 수강했어요. 그래서 졸업 후에는 첫 번째 직장에서 4개월의 마케팅 직무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막상 다녀보니까 제가 꿈꿔오고 이상했던 직업과 실제 마주했던 직업은 사뭇 달랐어요. 그래서 입사 후 저는 빠른 업무 환경 속에서도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지만 성과 중심의 업무와 잦은 야근을 겪으면서 제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행복함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직무는 어떤 걸까? 내가 장기적으로 어떤 환경에 일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긴 고민 끝에 저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업무보다 고객사랑 직접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 과정에서 보람을 느끼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또 돌이켜봤는데 학창시절 때에도 고객 응대 아르바이트 경험이라던가 대외 활동에서 상대를 인터뷰하고 그 인터뷰를 기반으로 개선점을 발굴해내는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저는 사람들과 가까이에서 소통하는 업무가 잘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저는 시민들에게 좀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기관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중에서도 이용객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소통할 수 있는 업무가 뭘지 생각하다가 영무 업무에 관심을 가져서 꾸준한 지원 끝에 현재는 영무원으로 근무하며 다양한 이용객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책임감과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하루 일과가 궁금하고요. 저희가 일단 영무원에 대해서 어떤 직무냐고 말씀하실 때 한 줄로 말씀드리면은 역사 운영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관리하는 직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단순한 고객 응대를 넘어서 굉장히 다양한 업무를 진행합니다. 하루 일과를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출근 직후에는 전 근무자가 남긴 영무 일지를 읽으면서 인수인계나 전날에 일회사항이 있었는지 꼼꼼히 체크를 하고요. 본사로부터 발송된 공식적인 문서들을 한 번씩 확인합니다. 그리고 특이사항이 없다면은 루틴적인 업무들을 시작하는데요. 역사 전체를 다 순회하면서 흔히 말하는 고객과 맞닿는 지점, 접객 시설이 청결한지, 유실물은 없는지, 승차권 일회용 갈매기에 지폐랑 주화, 이게 거스름돈이거든요. 동전이랑 같은 게 부족하지 않은지, 일회용 승차권 재고는 넉넉히 보충되어 있는지를 근무시간 내내 반복적으로 체크합니다. 이렇게 영무원의 루틴적인 업무를 제외하고 사실 근무 중에 발생하는 일회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일회사항을 처리하는 게 영무원의 핵심 업무거든요. 고객 민원 응대나 열차가 지연되면 안내 방송을 시작하고 부정승차 단속, 역사 내 사고 발생 시 사고 접수와 같은 당장 생각나는
의뢰사항들만 해도 이렇게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루틴적인 업무보다는 이런 의뢰사항들을 처리하는 게 영무의 핵심 업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야간에 저희가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야간에 근무를 할 때는 막차 담당은 역사 내에 남아있는 고객이 없는지 CCTV로 사각지대를 다 파악하고 이제 화장실 같은 것도 칸칸이 다 꼼꼼히 체크한 다음에 역사를 닫습니다. 만약에 이제 막차 담당이 이렇게 열차를 닫았다면 첫차 담당은 다음날 새벽 4시에 기상을 하고 주말 및 공휴일에는 새벽 4시 30분쯤에 기상을 해서 역사에 기기들이 이상이 없는지 게이트들은 잘 열리고 닫히는지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전날에 발생한 역사 내 들어온 수익금을 정산하는 것으로 역사의 전체적인 루틴을 소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아까 말씀하셨던 게 오전 4시에 기상하시고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네. 그런 시간대 일어나는 게 상상이 이제 안 돼가지고 혹시 처음에 일하시게 됐을 때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조심하셨는지. 사실 이거는 완전히 사람 바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저도 사실 잠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입사하고 제일 걱정됐던 게 내가 과연 4시에 일어날 수 있을까였는데 결과적으로 여기가 직장이라는 걸 인지하다 보니까 그냥 잘 잠들고 잘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근무원들은 생각보다 이상 없이 잘 일어나고 있다. 문제없이 잘 일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처음으로 대학 시절에 했던 활동 중 취업에 가장 도움이 됐던 활동이 무엇인지. 저는 이거를 물어보는 사실 후배 친구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3학년 때 산학 인턴 근무했던 경험이 취업에 가장 큰 도움이 됐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학기 중 6개월 인턴도 아니고 방학 중 산학 인턴 2개월 동안 되게 짧게 산학 인턴에서 근무를 했어요. 근데 물론 되게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 안에 제가 이 직무에서 얻을 수 있는 거랑 학습할 수 있는 거, 배울 수 있는 건 다 열심히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근무를 했었고 되게 감사하게도 같이 근무했던 사수분들도 혹시 배우고 싶은 거 없냐라는 식으로 먼저 여쭤봐 주셔서 직무 경험을 첫 사회생활을 재밌고 의미 있게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덕분에 이전까지는 사실 이력서에 동아리 활동이나 대외 활동 같은 학교 생활이나 아르바이트 활동과 같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학생이든 누구든 쓸 법한 내용들이 스펙들이었다면 산학 인턴 근무 후에는 인턴 경험이라는 되게 값진 스펙 한 줄을 추가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취업 문턱이 사실 지금 되게 높아졌다고 알고 있고 저도 이직을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비교적 경쟁률이 낮다고 알려진 산학 인턴에는 재학 중인 학생분들이 한 번쯤은 도전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공공기관 취업인데 특히 필요한 그런 생각하시는 역량이 있으세요? 그 역량이라고 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사실 꾸준함과 성실함이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공공기관 채용이 단기간에 결과를 만들어내기보다는 자격증 준비 같은 정량적인 스펙도 필요하고 필기시험 같이 공부해야 되는 그런 계획적으로 준비하는 과정도 많기 때문에 성실한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일단 공공기관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 알 거예요. 기본적으로 한국사, 컴퓨터 활용 능력, 어학 이 3가지 자격 요건을 갖춘 다음에 본인이 입사하는 기관에 추가적으로 가산점을 얻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뭔지 살펴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필기시험도 역시 꾸준히 공부하면서 자주 틀리는 파트가 있다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목표를 위해서 좀 우직하게 준비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태도, 그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많이 느꼈습니다. 선배님의 준비 기간은 1년. 저는 1년 미만 9개월 정도 준비를 했고요. 사실 저는 이미 4기업 앞에 이직하기 전 회사를 준비할 때 컴퓨터 활용 능력이랑 어학이랑 기타 플러스된 자격증은 가지고 있었어요. 공공기관에 필요한. 그래서 부족했던 게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요거 하나였는데 여기서 좀 더 부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혹시나 공기업 공공기관을 생각하는 학생분들이랑 이 3개는 학교 다닐 때 꼭 따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4기업 입사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 공공기관, 공기업 되게 선택 폭이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컴투한 이 3가지는 굳이 공공기관이 아니더라도 학교 다닐 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영무원 취업을 준비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준비하실 때 뽑으려면 있으실까요? 사실 저희 코레일 네트워크는 타 기관 대비 필기시험 난이도는 크게 어렵지 않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 대신 면접 난이도가 어려운 편이라고 소문이 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필기를 합격하고 이전에 채용 후기들을 찾아서 질문을 50가지 정도를 추려서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 대비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나 4개월도 공공기관으로 이직했기 때문에 가장 예민하게 생각했던 포인트가 왜 4개월 다녔던 사람이 공공기관으로 이직을 했냐
시간 안에 답변을 하지 못하면 면접관님들이 답변을 칼같이 자른다는 후기들을 굉장히 많이 접할 수 있었어요. 제가 실제로 면접에 임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던 게 옆에 커다란 표시계를 두고 정해진 시간 안에 답변을 못하면 답변을 칼같이 자르시고 저 또한 답변이 한번 잘렸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준수하면서 답변을 하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현장에서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면접 후기들을 저처럼 좀 미리 찾아보고 그 기관에서 작년도에 어떤 질문을 했는지 예상되는 질문들을 다 하나하나 세심하게 준비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혹시 마케팅 하시다가 영어를 배우시는 거니까 근데 마케팅을 할 때 그 회사에서 배웠던 그런 게 약간 공공기관에서 약간 쓰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충분히 쓰였다고 생각해요. 물론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성과를 뭔가 제가 창출하고 광고를 직접 기획하고 그런 거는 완전히 사실 다른 업무죠. 영문이랑 동떨어진 업무인데 광고 회사에서 근무했던 것 중에 이를테면 고객사와 직접 전화로 소통을 한다던가 의견을 조율해서 이거는 저희가 협의 드리기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렇게 고객사와 조율을 하는 과정이 사실 사람 대 사람 면 대 면으로 소통이 필요한 직무잖아요. 근데 이제 영무원으로 갔을 때도 똑같았어요. 제가 이제 고객을 상대하는 입장, 결국 달라진 거는 상대가 기업의 누군가냐 아니면 그냥 고객 한 사람의 시민이냐 그것만 달라진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사기업에서 배웠던 그런 소통 기반 능력을 똑같이 공기관 와서 적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러 인터뷰 몇 번 하면서 꼭 여쭤봤던 게 직장 내에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정확히 뭔지 약간 너무 궁금했거든요. 직장 내에서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제일 물론 이직한 전 회사지만 전 회사에서 가장 많이 지적당했던 게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부족하다였어요. 근데 이제 말씀하셨던 게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 하면 정말 핵심적인 내용만 담아서 짧게 전달을 해야 되는 거죠. 굳이 사족을 붙이지 않는다고 해야 되나? 사족을 붙이지 않고 네가 나에게 전할 말만 딱 핵심만을 전달하면 되는데 너는 점점 말이 많아지고 면접을 보는 것처럼 말한다. 사회 초년생인 게 티가 난다가 제가 첫 번째로 들었던 지적이자 꾸준히 들었던 지적이에요. 그래서 아마 다른 좋은 선배님들도 많이 얘기를 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좋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 하면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딱 핵심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시험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혹시 이건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불안에 쌓이는 감정? 그 감정 컨트롤이 제일 어렵지 않을까. 이건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취준생이 겪고 있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퇴사를 하고 나서 이직을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 내가 필기 전형에 붙을 수 있을까? 그리고 면접에 가면 내가 이걸 또 붙을 수 있을까? 약간 사실 지금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잖아요.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미리 걱정을 하다 보니까 이미 퇴사를 한 가운데서 이직 준비를 하다 보니 밤을 새는 날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겪어봤지만 되게 쉽지 않은 얘기인 것을 아는데 시험 준비 때는 결국 마인드 컨트롤이 제일 중요하다. 밥 잘 먹고 공부할 때는 또 공부 열심히 하고 다만 또 쉴 때는 또 열심히 쉬고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지금 공공기관을 다니시고 계시는 건데요. 공공기관으로 좀 가지는 워라밸이 있을까요? 이거는 사실 공공기관마다 가지는 워라밸은 너무 천차만별일 것 같아서 저희 회사의 워라밸만이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도 사실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긴 한데 저는 지금 근무하고 있는 3조 2교대 근무 형태가 워라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현장에서는 3조 2교대가 너무 힘들다라는 사람도 있고 저처럼 괜찮다는 의견도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좀 일반적인 회사라고 하면은 주 5일제로 근무하고 주말을 쉬는 형태인데 저는 이것보다 지금 4일 근무하고 이틀을 쉬는 지금의 근무 형태가 너무 만족스럽거든요. 평일에 쉬게 되면은 학교 같은 데 성수나 건대 잠실 같은 데 들어가도 되게 편하게 놀 수가 있는 거죠. 사람도 있고 그렇게 놀 수가 있고 평일에 여행을 특히 다닐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연구원 업무의 가장 큰 장점과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기업에서 근무했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성과 창출에 압박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영무원은 단기적인 성과 창출보다는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더 큰 가치를 두고 있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점은 예상치 못한 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감정적으로 힘든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시험을 준비 중인 3주년의 후배들에게 조언을 제가 유일하게 이거를 사전 답변을 질문을 안 해오고 현장에서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을 하고 싶어서 준비를 안 해왔거든요.
취업이 힘든 걸 너무 잘 알아요. 사실 누구보다 잘 알고 저 또한 업계랑 직무를 지금 4번째로 바꾸고 계시기 때문에 취업이라는 장벽 문턱이 얼마나 높은지 많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기업과 직무가 그리고 하물며 연봉까지 분명 자기가 원하는 선이 있을 거예요. 그 선을 목표로 해서 취업을 하려는 것은 알겠으나 모두가 지금 취업이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만약 본인에게 면접을 볼 수 있고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면은 그 업계와 직무가 하물며 나와 조금 핏하지 않을지언정 일단 한번 사회생활을 도전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그 직무가 그 업계가 나랑 맞는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저 또한 대학교에 재학하면서 저는 무조건 광고업계 마케터가 아니면은 사실 취업을 하고 싶지 않다는 고집과 아직 생각이 있었는데 실제로 직무를 경험하고 나니 생각보다 저와 맞지 않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이직을 하게 돼서 이제 코레이 네트워크스 연구원으로 되게 행복하게 즐겁게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만약에 본인에게 입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하면 일을 한번 다녀보고 생각을 해보세요. 입사하지 않고 처음부터 포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다녀보고 생각해도 늦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또 제가 자라온 배경과 관련해서 말하고 싶었던 거는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일찍 이혼하셔가지고 아버지랑 할머니가 키워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서 얘기하는 통상적인 일반적인 가정에서 자라진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자라면서 되게 남들보다 잘 하고 싶었어요. 뭔가 더 뛰어난 성과를 얻고 싶었고 소위 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좋은 직장에 가서 돈을 많이 벌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그런 게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냥 내가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직장, 적당히 돈 벌고 결과적으로 내가 장기적으로 행복할 수 있는 직장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성신여대에 다니고 있다면 여러분은 충분히 좋은 학교에 온 거고 졸업해서 원하는 직장 충분히 갈 수 있는 역량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학교 생활 너무 피곤하게 하지 마시고 즐겁게 즐기시면서 취업을 향해서 원하는 목표를